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황금 연휴가 다 끝났습니다. 오늘 유독 힘이 든 것도 그래서겠죠. 올해 남은 연휴가요, 크리스마스뿐입니다. 그때까지 잘 버텨보시죠. 자, 지난 8일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사고, 우리 소방대원들의 영웅적인 일화가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33층에 갇힌 성인 일가족 3명을 실신 직전에 1층까지 업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방 장비만으로도 천근만근인데 성인을 들쳐업고 33층 계단을 내려왔다. 정말이지 무릎이 성치 않을 겁니다. 또 밤새 이어진 진화 작업에 지쳐서 길바닥에서 누워 자고 있는 모습까지 보니까 정말 이래서 소방관을 영웅 하는구나 싶더군요.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법무부 국감, 오늘도 추미애. 다음은 유튜브에 직접 공개한 무차별 폭행. 마지막 트럼프 마스크 벗고 군중 연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TV 앞에 모두 모이셨을 거라 믿으며 310 중에서 시작하죠. 지금 시청률 지난 금요일 방송 얼마나 나왔는지 지금 다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러브 JTBC 뉴스님이 딱 맞추셨네요. 1.3%. 예, 오늘 제 옆에는 뉴페이스 김경진 전 의원, 김경진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김경진 전 의원, 이 최순실, 구 최순실, 지금 최서원, 이 국정조사 때만 해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대통령이 시켰을까? 어쨌을까? 하면서 이 쓸까 요정. 네. 야, 진짜 한 시대를 풍미했는데 말이죠. 네. 지금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전직 의원입니다. 예. 총선에서도 낙선을 하시고 말이죠.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16년 만에 네. 좀 쉬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사실은 마음이 좀 홀가분해져 가지고 책도 읽고 자전거도 타고 동네에서 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심신을 충전하면서 얼굴이 대단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고 잘 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그런데 네. 진짜 이 김경진 전 의원의 이 뭐랄까요, 유명세가 네.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네. 자,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포털에서 김경진 하고 딱 쳤더니 이 개그맨 김경진이 뜨는 거예요. 가슴 아픕니다. 예,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동률로 같이 나올 때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습니까? 주로 밀립니다. 참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제가 또 이 김경진 의원이 반가운 것이 2018년 지방선거 때 그때 민주평화당 선대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유세 현장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삼겹살을 먹으면서 제가 저렇게 싸서 먹여주셨죠. 제가 밥을 사기로 했죠. 밥을 산다고 하고 의원님 잠깐 화장실 좀 하면서 딱 그냥 가버렸어요. 힘없이 자리에서 그래서 밥값은 지금 의원님이 지금 직접 지불을 하고, 내 이 인간 진짜 만나면 막 하면서 지금 슬픈 뒷모습을 하면서 지금 가는 모습인데. 외나무다리에서 만났군요. 예. 물론 제가 실제로는 밥값을 냈죠, 제가. 아시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민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런 인연도 있었고 앞서 그 어색한 메소드 연기도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310 중계석 시작해보죠. 그럼 오늘도 짧고 굵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추미애 국감 또 파행입니다. 자, 제목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오늘의 첫 번째 현장 국회로 가보시죠. 장관님, 국회에서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 있으십니까? 거짓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네. 25일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도 없으신 거죠? 25일 예.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4년 전 얘기 다 기억하면 장관에게 여쭤보고 있어요. 기억하시겠냐고요. 4년 전 전화한 거. 기억이 안 나십니까? 번호 보좌관이랑 기억하면 하나도 기억. 아니 기억은 못해요. 네? 그 이번 아드님 군무이탈 사건에서 국민들은 대한민국 군무이탈 사건이 검찰과 아닙니다. 국방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서일병 부하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수사 결과를 예측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서일병은 구해지는 사람이 아니고요. 서일병은 군 복무를 다 이행한 사람입니다. 굳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 추미애 장관이 법사에 출석을 했는데 사과할 거 없느냐? 전주의 의원이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이 질의하니까 진실을 말했으니 난 사과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저게 이제 대정부 질문이나 그동안 국회에 나와서 했던 추 장관의 이른바 거짓말 논란에 대한 그런 지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검찰에서 보도 자료를 마지막에 이제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그 카톡 메시지를 공개를 했었는데 예. 그 카톡 메시지 공개하고 보좌관을 통해서 이제 전화를 걸라고 시킨 내용이 있는지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예, 그렇죠. 그 질문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추 장관 얘기는 지시한 적은 없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사실 이 수사 결과 발표가 있고 나서 검찰 수사를 믿든 안 믿든 국민들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국정감사를 하면 더 중요한 이슈들 가령 공수처 출범하고 나면 가령 공수처의 이 임용, 공수처 검사 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가령 조두순 출소하고 나면 이 보호 수용제도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여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이제 정책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네네. 사실은 이미 결론이 나버린 문제를 가지고 국감장에서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검찰이 불기소를 했으니까요. 예. 어쨌든 이 국민들의 판단이 날 만큼 났으니까 좀 더 중요한 이슈에 야당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뭐 야당에서 계속 뭐 지적은 하는 것처럼 국감장에서 만약에 거짓을 증언하게 되면 이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긴 하잖아요. 그렇죠. 국감장에서는 이제 선서를 하거든요. 보면 물론 기관 증인이긴 하지만 이게 이 위증했을 경우 처벌받겠다 선서를 하기 때문에 위증죄 이제 처벌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네네. 그 전에 대정부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관이 선서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인사청문회 때도 이제 이게 그 인사청문회는 이 위증 문제가 또 빠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전하고 국감장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앞에 이제 그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전주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추 장관 대신 대답을 하기도 했는데 이걸 놓고서도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죠. 김남국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말끝마다 개입해가지고 추미애 장관 답변을 왜 자기가 합니까? 야당에서는 처음부터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이 사건만 지금까지 계속 정쟁만을 일삼아 왔습니다. 장제훈 의원님, 왜 예의를 지키지 않으십니까? 왜 본인은 예의 지키지 않으면서 남한테 예의를 지키냐고 물어보십니까? 자, 발언 제 발언 시간이에요. 잠깐만요. 안 했어요. 언제 안 했어요? 언제 했는데요? 자, 제 위원장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좀 자, 그만하세요. 여기는 장마당이 아니잖아요. 본인의 말로 사과하고 반 끼어들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세요. 무슨 아버지하고는 이분들은 국민의 대표와 똑같이. 자, 윤호중 위원장이 사퇴를 선포했습니다. 저 상황이 계속 되니까. 네. 뭐 김 전 의원께서도 의정 활동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기억하기에도 김 전 의원도 이렇게 국회에서 반말 네. 혹은 뭐 끼어들기 네. 이런 것 때문에 언쟁을 좀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네. 진짜 좀 민감해 하나요? 그런 문제들. 화가 나죠. 저 이제 이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화가 나서 하는데 저렇게 입씨름을 하다 보면 결국은 여도 손해고 야도 손해고 아하. 정작 중요한 질문을 할 기회나 시간은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국민이 손해고 이게 사실 과거에는 보면 국회에서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 꼭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붙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면 예. 옛날 영국 의회에서는 흰색 가발 쓰고 모자 쓰고 이게 포멀한 복장으로 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현장에서 정중하고 중요한 형식을 갖추어서 중요한 국사를 논의하라고 했는데 저런 식으로 거칠게 얘기를 해버리면 국사 논의가 안 되고 예. 사실 국민이 불행해지는 거죠.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저렇게 싸우면서도 네. 이름을 호칭할 땐 또 존경하는 김남국 의원 하면서 또 막 화를 내요. 네. 네,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법사위 말고 또 주목받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정무인데요. 무슨 일 때문일까요? 잠깐 들어보시죠.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줄줄이 연루되어 있는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고서는 중앙지검이 총장에게 보고를 누락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검찰은 그 대상이 누구든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나 의혹 부풀리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저렇게 라임, 옵티머스 사건 때문에 지금 정무위가 시끌벅적하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네. 자, 여권 인사들이 연루가 됐다 이런 의혹이 지금 나와서 야당에서는 뭐 이 권력형 비리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임 사건은 지금 김병원 대표 입에서 이제 강기정 전 정무수석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다 네. 보니까 이제 권력형 비리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예.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서 얘기가 이제 여러 군데 보도에 나오고 회자가 되는데 보고서에 누구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이나 또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분의 남편이 구속이 됐고 예. 또 그 청와대 행정관 본인도 차명으로 이 옵티머스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 하필이면 그 청와대 행정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을 관할하고 있는 민정수석실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권력형 비리의 느낌이나 냄새가 난다.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어쨌든 검찰이 수사하는 거 봐야죠.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검찰이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것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그 라임 건 관련해서 지난 8일 재판에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내가 사람을 시켜서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에게 5천만 원을 줬다. 네. 법정 진술을 했잖아요. 네. 물론 강 전 수석은 바로 뭐 부인하면서 뭐 발끈했지만 네. 이미 이게 지난 4월 서울 남부지검에 이 김봉현 씨가 내용을 진술했는데도 네.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내용이 보고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단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좀 더 자세히 그 부분을 확인하고 아마 보고를 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사실 저 정도 중요한 사건은 즉시 총장에게 직보가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죠.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예. 일단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건 보고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검찰이 수사를 전혀 포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일부 보도를 보면 그 중간에 전달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만났다는 사실도 부인하고 돈 건네줬다는 사실도 부인하고 김봉현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도 다 부인을 했다가 네. 이제 최근 뭐 이렇게 대질 조사를 하고 CCTV 확인하고 뭐 여러 가지 확인을 하니까 만난 사실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 돈의 명목은 다른 명목이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보도가 나온 걸 보면 네네. 검찰이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저 수사에 대해서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지 또 총장에게 적극적으로 보고를 했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의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야당에서는 지금 윤 총장이 직접 수사 지휘를 하라 뭐 이런 요구까지 하던데 말이죠. 일단 첫 번째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대낮 도로 위에서 생긴 일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자랑할 게 따로 있지. 도로 위의 무법자입니다. 자, 뭐 도로 위의 폭행 사건. 근데 내막을 들여다봤더니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건데요. 두 번째 현장 경기도 평택으로 갑니다. 자, 지금 차가 달리고 있죠. 잘 가고 있는데 자, 왼쪽을 한번 잘 주시해 보십시오. 왼쪽에서 소형차가 다가옵니다. 자, 쿵 박았죠. 자, 그리고 나서 차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저렇게 냅다 주먹질합니다. 위원님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평택의 도로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저 폭행한 사람이 30대 남성 A 씨거든요. 예. 9일날 오전 11시 40분에 아파트 편도 3차로 앞 도로에서 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을 했는데 아이고. 내용은 뭐냐면 저 피해자가 그 갑자기 그냥 유턴을 하려고 해서 자기 차랑 부딪힐 뻔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때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고 날 뻔했다는 이유로 때릴 만한 사유가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저 폭행을 한 정도가 정말 무차별적으로 강하게 폭행을 해서 피해자분이 한동안 도로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발로 머리를 막 밟았다는데 그건 거의 죽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아니 정말 말씀하셨지만 보험회사 불러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고 머리를 발로 찬다고 하는 것은 예. 이게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저 사람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럼 저 가해 남성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 주먹질하는 사람. 지금 일단 현장에서 도망을 갔고요. 경찰이 찾아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알아봤더니
그 교통사고 관련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폭행한 건수로 이미 법원에 기소가 돼 있고 아하. 그 사건 법정에도 출석을 안 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영상이 예. 가해자 차량에서 찍힌 영상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또 공개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블랙박스에 있는 영상을 찾아 뽑아내 가지고 예. 그걸 SNS에 업로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저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했으면 그 자체로 자기의 범죄의 증거를 온 세상에 자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아니, 그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애야 되는 건데 특이하게 올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추정을 해보는 것은 예. 이 사람이 혹시 가정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보험금을 많이 이렇게 뽑아내는 보험사고 사기와 관련된 어떤 것을 한 것이 아니냐. 예, 예. 근데 그 부분과 관련된 정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기는 교통사고 당할 뻔했는데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저 폭행을 했다. 아이고. 이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저 영상을 일부러 올린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범죄자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예. 정상적인 사람의 추론으로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저 사람 마음 뭐 때문에 저걸 올렸는지는 사실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가해자가 유튜브에 진짜 수십 개의 영상을 지금 올려놨네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다른 영상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원, 투, 쓰리, 포. 예. 가자. 저 아마 경찰서 10년간 셌다 그럴걸? 그치? 아니 그냥 내가 속다 가잖아. 속다가고 쟤랑 안 섰잖아. 원, 투, 쓰리, 포. 진짜 자기가 아예 그냥 구호를 외치면서 네. 1, 2, 3, 4 하면서 그냥 일부러 박아버리려고 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사고 나는 것을 바라거나 네. 그걸 유도하거나 어쨌든 그냥 사고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그 생각으로 지금 이 운전을 하면서 찍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보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사람의 이걸로는 해석이 안 되는 안 되는 행동. 사람들이죠. 예. 아니 그러면은 김 의원께서는 네. 변호사시잖아요. 네. 자, 저 사람 일단 추가 경찰이 폭행 혐의 등등 다 추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예. 구속된다 안 된다? 무조건 구속된다. 아하. 왜냐하면 다른 사건,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에 불출석해서 그 재판에서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미 이건 도주의 우려가 있고 이 사건도 폭행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보면.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도주의 우려가 워낙 명백하기 아하, 때문에 도주. 구속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영상 하나 더 보죠. 예, 보여주시죠. 예, 이건데 새벽 같은데 한 남성이 저렇게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벤치에 앉은 남성이 보이죠? 벤치에 앉은 남성이 어디쯤 나올까요? 네, 아무튼 저렇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자, 저렇게 계속 걸어가다가 네, 저쪽에 앉아 있네요. 자, 저 남성을 갑자기 묻지마 폭행을 시작합니다. 조금 뜸을 들이네요. 예. 아유, 진짜. 아이고, 참.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거는 지금 지난 4일 4일, 새벽 3시 40분쯤 정릉 사동 성당 길거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저 벤치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가 60대 남성입니다. 근데 행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는데 한 1분 이상 지금 폭행을 당했다고 하고요. 머리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발로 차고 그래서 얼굴, 허리 등을 다쳤는데 60대 피해자는 저 가해자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폭행을 하고서 막 도주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예. 그래서 경찰이 지금 CCTV 저게 다행히 찍혔지 않습니까? 예. CCTV 영상을 확보를 해서 저 가해자의 얼굴은 파악을 했는데 문제는 가해자 얼굴을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의 CCTV에 이 사람의 신원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 사람의 신원을 추적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일단 김 의원께서 네. 예전 검사셨잖아요. 네. 보통 저 정도 되면 저 사람 잡을 수는 있는 겁니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음. 왜냐하면 CCTV가 워낙 대한민국에 촘촘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어지면서 아마 CCTV에 찍혔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뭔가 교통수단을 이용을 했었을 해서 것. 집에 갔겠죠. 네. 그러면 그 택시 저 시간이면 이제 3시 40분이면 아마 택시일 테니까 그 상황을 잡으면 마지막에 대강 주거지 파악이 되고 어느 정도 신분 파악이 가능해질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아무튼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목격자분들 계시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꼭 좀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노 마스크로 나타난 지도자들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노 마스크 김정은, 노 마스크 트럼프입니다. 자, 뭐 설명도 필요 없죠. 바로 평양으로 가보시죠. 자,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뭐 본인들이 코로나 환자 한 명도 없다, 청정국이다 얘기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노마스크, 뒤에 있는 뭐 주변에 있는 측근들도 다 노마스크. 네. 뭐 거리두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너무 촘촘하지 않습니까, 이거? 네. 예. 이게 김정은 위원장 말로는 예. 코로나 비루스와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 아, 본인들이? 네. 승리했기 때문에 사실은 마스크 할 필요도 없고 촘촘하게 거리 간격을 유지할 이 거리 간격을 둘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습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경선을 넘어오는 사람이나 동물들은 무조건 사살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의 엄중한 상황이고 그 정도의 겁을 이렇게 이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면 저 상황의 맥락이 과연 맞는 것인지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저 관중석에 앉은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또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그 WHO에서 평양에서 한 3,000명 정도의 사람을 선발을 해서 검사를 했었는데 네. 한 명도 안 나오긴 안 나왔대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3,000명이라고 하는 모분수가 예.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발병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북한에서는 그렇게 환자가 없다고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그걸 뭐 믿지 못하는 반응이 많죠. 자, 그런데 앞서 보신 그 열병식 날 김정은 위원장 연설 잠깐만 들어보시죠. 이 자리를 빌어 지금 이 시각도 악성 비루스에 의한 병화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보내며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자, 뭐 그러니까 열병식 날 뭐 LED 조명, 또 드론 막 동원됐다고 하고 보시는 것처럼 북한군 뭐 저 동원된 군중들 역시 또 마스크를 하지 않고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들으신 김정은 위원장 연설에서 마지막 워딩, 보건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이 손을 잡기를 기원한다. 자, 관련해서 통일부 입장이 나왔다면서요? 예. 그 통일부 입장은 이게 남북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 주목한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긍정적인 냈는데. 입장을 내놨네요.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이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현철 장관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또 일정한 선을 그었어요 보면. 그래서 이게 보건 분야 협력 제안을 당장에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지금 협상에 나설 그런 상황은 아니다. 상당히 좀 복잡 미묘하게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보면 ICBM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무기들이 많이 보여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또 핵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도발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이 언어로서 단어로서는 내뱉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보면. 그래서 상황이 상당히 복잡 미묘하고 과거보다는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 부대 행사들 진행됐던 거를 봤더니 지금 보신 것처럼 무슨 막 전투기에 저 LED 조명을 달아가지고 말이죠. 네. 그렇게 뭐 일단 뭐 보이는 것만 보면은 일단 뭐 멋있어 보이는데. 자,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이 정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저희 뭐 11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자, 미국 반응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VOX라고 하는 매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한 북한 열병식에 대해서 대단히 화를 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정말 실망했다. 이런 실망감을 백악관 간부들에게 표출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예. 저런 게 북한에서 딱 나와버리니까 예. 그동안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들였던 공 네. 이게 뭐냐 뭐 이런 그렇죠. 뭐 비판이 나올 걸 좀 의식했나 보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내가 관리를 하고 있었다. 나 음. 트럼프가. 근데 사실은 ICBM이 과거보다 좀 더 큰 형태로 비춰버리니까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머쓱한 거죠. 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했는데 지난 주말에 첫 대중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지금 치료를 받는 중이죠. 자,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But before going any further, I want to thank all of you for your prayers. I know you've been praying, and I was in that hospital. I was watching down over so many people, and I went out to say hello to those people, and I took a little heat for it, but I'd do it again. Let me tell you, I'd do it again. Vaccine is coming out very, very quickly in record time. As you know, it's coming out very, very soon. We have great, great companies doing it, and there'll be... Thank you. I love you too. Thank you.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 Will Love You랑 I Love You Too는 알아듣겠어요. 네. 예. 아무튼 저렇게 서로 저렇게 응원을 해주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완치 판정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마스크를 안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단어가 묘해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주치의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면역이 생긴 것 같다. 면역. 네. 항체가 생겼다. 네, 면역이 생긴 것 같다. 근데 그거하고 완치 판정 얘기는 또 없고 주치의 얘기는 예. 회복됐다. 회복이 됐답니까? 근데 그러면 음성 판정이 나와야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또 가타부터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천조국이라고 하는 예. 이 전 세계 국가 중에 국가라고 하는 미국도 참 아리까리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이거 한번 좀 지금 대선 TV 광고가 한창인데 트럼프 캠프가 새 광고에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나온 장면을 갖다 써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대목인지 한번 보시죠. Is recovering from the coronavirus, and so is America. Together, we rose to meet the challenge, protecting our seniors, getting them life-saving drugs in record time, sparing no expense. President Trump tackled the virus head-on, as leaders should. I can't imagine that anybody could be doing more. 지금 정지된 저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잠깐 다시 한 번만 좀 들어볼까요? I can't imagine that anybody could be doing more. I can't imagine that anybody could be doing more. We'll get through this together. 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이 이 코로나에 잘 대응한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왜 화를 낸 건가요, 파우치 소장이? 파우치 얘기는 저 화면의 영상은 3월 달에 네. 다른 인터뷰를 했을 때 한 얘기고 그 얘기의 영상 저 부분만 싹 잘라와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앞뒤 맥락을 빼버리고 마치 트럼프가 정말로 이 코로나와 전쟁에서 이처럼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칭찬을 한 것처럼 그냥 함부로 썼다. 네. 사실 대한민국 같으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대통령 못 나오실 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칭찬한 게 아니라 네. 보건의료 관계자들 전부를 이렇게 정말 고생하고 있다 칭찬한 건데 네. 그걸 갖다 저렇게 자기 썼다. 선거 네. 광고에 활용했다. 자, 그런데요. 이것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퇴원 당시에 슈퍼맨 티셔츠를 입고 퇴원하려고 했다. 이거는 또 뭔가요? 이건 또. 그러니까 나는 슈퍼맨처럼 강인한 사람이다. 강인한 지도자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코로나 치료 끝나고 퇴원하고 나오면서 와이셔츠 안에 슈퍼맨 저 셔츠를 입고 나와서 와이셔츠를 싹 벗어 제끼면서 저 사진을 실제로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빨리 나오면서 저걸 포기했단 말이에요. 빨리 퇴원하면서. 예. 그렇군요. 만약에 좀 더 오래 있었으면 좀 이상한 장면을 또 볼 뻔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뭐 마지막 현장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지금 오후 3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예,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 역시 오늘부터 시작된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위원께서 몇 가지 좀 대표적인 것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두 달 만에 1단계 하향 조정했고요. 일단 대형 학원이나 뷔페, 노래 연습장 같은 고위험 시설 중에 10종류는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그다음에 교회 대면 예배, 프로야구 같은 스포츠 행사, 숫자를 줄여서 관람이 허용이 됩니다. 다만 수도권은 이렇게 풀더라도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는 제한적으로 한다는 게 수도권의 한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경진 의원 첫방 어떠셨나요? 재밌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